안녕하세요, 유튜버 팬님들. 황 과장 인사 올립니다. 베트남의 황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베트남이 한국보다 쉬는 날이 많지는 않는데 한 번 쉬면 조금 길게 쉬는 게 특징이죠. 저도 처음 베트남 왔을 때 설날 전에 왔었는데 베트남은 구정설을 상당히 오래도록 쉬어서 정말 할 것도 없고 답답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설이 되면 약 2주 동안 대부분 회사나 공공기관들이 모두 쉬는데 그런 큰 연휴에는 웬만한 가게도 다 문 닫고 밥집들도 문 연 곳이 없어 연휴 내내 방구석에서 곰팡이만 피웠죠. 이런 베트남의 두 번째 록인 연휴가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베트남 독립기념일과 노동절이 겹쳐져서 주말 끼고 하면 4일간의 황금 연휴가 시작되죠. 그래서 저와 마누라는 이 황금 연휴에 집안에만 있는다는 건 전 세계 경제 활동에 치명적인 손실이라 판단하곤 간만에 돈 많은 부잣집 외국인 모드로다가 현지 발음으로 민따이라고 베트남 서부 지방인 건토시를 놀러가기로 했습니다. 건토란 곳은 베트남 남서부 지방이고 호치민과는 170km 정도 떨어진 곳이죠. 메콩강 줄기에서 이어진 하오라고 하는 큰 강을 끼고 발전한 도시라 강변 문화가 많이 발전한 도시죠. 수상시장이 참 유명하고 특히 베트남 미인대회 출신 아가씨들이 이쪽 지방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다른 건 다 제껴두고 이 미녀들이 많다는 이야기에 끌려 마누라를 꼬셔 건터에 놀러가자고 했습니다. 과연 어떤 미녀들이 황 과장을 기다리고 있을지 생각만 해도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데요. 아무튼 때마침 황 과장이 평소 자주 이용하는 호텔 가격 비교 사이트인 부킹.com에 건토시에 있는 5성급 호텔인 빈팔호텔의 가격이 다른 곳보다 조금 저렴하게 나와서 예약을 하려는 찰나 이너무 고질적 불치병인 결정장애 때문에 또 건토시 모든 호텔을 121번 스캔하다 결국 시간이 없어 빈팔호텔로 예약을 했습니다. 오픈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호텔이고 1박에 120불 정도로 생각보단 저렴하게 방이 나와 평소 입금만 가능하고 출금이 안 된다는 마누라 뱅크에 고금리 대출을 신청해 예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놀러가기 전 저와 마누라는 장시간 버스 여행에 대비해 끼니를 때우러 집 근처 MC 도널드씨 집에 햄버거를 시식하러 왔습니다. 베트남도 이런 패스트푸드점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군데리아의 최강 라이벌 롯데리아, 코리아 풋볼 클럽인 한국축구연합에서 운영하는 통닭집, 졸라 비밀스러운 졸리비 등 그 외에도 다양한 패스트푸드점이 있죠. 베트남에 있는 패스트푸드점도 한국과 많이 비슷하고 현지 특성을 겨냥한 기획 상품이 있는데 비교적 맛은 한국과 비슷하죠. 가격이 한국보단 조금 저렴한 편인데 한국 가격의 약 70~80%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와 와이프는 간단하게 배를 채우고 리무진 버스를 이용해서 건터시로 이동하기 위해 리무진 투어버스 타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오토바이를 끌고 갈까도 생각하다 멀기도 멀고 조행길이라 찾아가는 길에 렉이 많이 걸릴 것 같아 그냥 맘 편하게 리무진 투어버스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나저나 기대되네요. 과연 얼마나 이쁜 미녀들이 제 지친 눈과 마음을 힐링해줄지. 너희 생퀴 지금 뭐라고 했냐? 미인이 눈과 마음을 힐링으로다가 어쩌고 저째? 그러고도 네 녀석의 눈알이 무사할 것 같냐? 자작이야. 그게 아니고. 왜 그런 거 있잖아. 이쁜 그림 같은 거 보면 기분이 좋아지잖아? 그냥 그런 의미인 거지. 미인을 보면 그냥 기분만 좋아지는 거고 자기를 보면 사랑스러운 거고. 이상퀴 100년 먹은 능구렁이 맨키로 어딜 그냥 넘어가려고 하냐? 능구랭이는 무슨 험악하구로. 나 진심이야.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 믿지? 나도 자기 사랑해. 옛 어른들 말씀이 들리지 않네요. 역시 사람은 항상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전 설레이는 마음을 속으로만 즐기며 리무진 투어버스에 탑승을 했습니다. 이런 리무진 투어버스가 가격이 그리 비싸진 않아요. 좋은 좌석은 16만 동이고 저희가 앉은 앞좌석은 12만 동이죠. 이런 리무진 투어버스가 소규모로 여러 곳이 운영되고 있어
한국 분들이 찾아 이용하기엔 쉽지 않은데 주변에 베트남 친구분들이 있다면 그래도 비교적 쉽게 이용할 수 있죠. 일반 버스와는 달리 에어컨도 빵빵하니 좋네요. 근데 혹시라도 이런 리무진 버스 이용하실 때 좌석선 택시 1 또는 2번 좌석, 즉 앞자리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좌석도 약간 불편하고 베트남에서 자동차 조수석에 탑승을 하면 정말 엄지발가락에 힘이 풀파워로 들어갑니다. 혹시라도 운전을 약간 험악하게 하는 운전수 만나면 정말 엄지발가락이 주먹만해질 정도로 힘을 줬다 뺐다 해야 하죠. 제가 브레이크를 밟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엄지발가락에 힘이 들어가곤 하죠. 정말 베트남에서 택시 앞좌석 타신 분들 중 공감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어마무시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앞좌석을 선택했습니다. 이리 노력하는 모습에 황 과장의 성실함이 오졌다리 오졌어. 그렇게 약 1시간을 달린 저희는 중간에 베트남 로컬 휴게소에 왔습니다. 뭐 휴게소라고 할 것도 없이 추리한 구조인데 베트남 휴게소는 대부분 이런 스타일입니다. 간단하게 급한 볼일 보고 전혀 위생적이지 않은 군것질거리를 사는 게 다죠. 저도 마침 오줌보가 터질 것 같아 화장실로 이동했습니다. 마치 시골에서나 볼 법한 화장실이죠? 이상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 아래는 찍지 않겠습니다. 제가 또 워낙 대물이라. 아무튼 그렇게 시원하게 볼일을 마친 저희는 다시 이동을 하였습니다. 평소 약 3시간이면 건터에 도착을 하는데 오늘은 연휴 시작하는 날이라 차가 오직으로 막히네요. 다리 중간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강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베트남이 이렇듯 공중도덕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냥 자기 기분이 걸리면 이렇게 아무데서나 오토바이를 세우고 다른 차들에게 방해되는 건 신경 쓰지 않는 채 낭만을 즐기곤 하죠. 절대 안전이나 도덕성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지 않죠. 간혹 길가에 큰 싸움이 난다면 양쪽 차선을 다 막고선 차도 못 움직이게 싸움 구경을 하곤 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는 한국 분들이 뭐 하는 짓이냐고 짜증을 많이 내시는데요. 그냥 이들이 아직은 경험도 부족하고 그런 공중도덕 인식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고 대인배 포스로다가 이해하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고 봅니다. 타지에서 외국인이 보는 시각과 현지인들 사이에는 분명 시각차가 생기죠. 아무튼 그렇게 장장 6시간의 대장정을 마친 저희는 정말 추리해 보이는 건토시 차량 터미널에 도착을 했습니다. 모든 차량 터미널이 이런 건 아니고 저희가 이용한 버스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버스라 아직 터미널에 배차를 받지 못해 간이 터미널로 왔다고 하네요. 그래도 나름 친절하게 여기서 모든 승객을 각각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네요. 그렇게 저희는 신속하게 호텔로 이동을 했습니다. 역시 빈팔 호텔이 5성급 호텔이라 그런지 규모가 좀 있네요. 그래서 이 맛에 현질하나 봅니다. 와이프도 이런 고급진 곳에와 기분이 좋은지 입이 귀에 걸렸네요. 자기야, 나 믿길 잘했지. 역시 광 과장이 믿을만하지? 광 과장, 내 너는 못 믿는데 이 호텔은 믿을만하다. 자기 뭐야? 지금 나보다 호텔이 더 좋다는 거야? 자기 너무하는 거 아니야? 호텔이야 나야? 둘 중 하나만 선택해. 광 과장, 넌 왜 그런 답이 뻔한 걸 자꾸 물어보냐? 1 더하기 1은 이고 이 호텔과 너 둘 중 하나 선택은 당근 호텔이고 넌 그냥 내가 데리고 사는 거고. 자기 정말 1억이야? 자기 자꾸 이러면 나 남편 파업 신청하는 수가 있어? 오냐 이생퀴. 파업 한번 해봐봐 아주 그냥. 이게 또 샤부작 올라오지? 시끄럽고 좋아 터지기 싫으면 빨리 문이나 딱. 아무튼 전 그렇게 주워 터질 뻔할 걸 간신히 모면하고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룸이 25층에 위치해 있어 비교적 전망이 상당히 좋네요. 혹시라도 여기 빈팔 호텔에 오시면 높은 곳으로 방을 잡아달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뷰가 상당히 좋습니다. 또 이렇게 5성급 호텔까지 왔는데
룸 컨디션을 소개 안 해드리면 서운하겠죠? 소개계의 여왕, 소개의 달인, 마누라표 소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띠발 깜짝이야. 졸라 좋네요. 경치가 한눈에 보이는 것이 졸라 좋네요. 침대도 크고 욕실도 졸라 섹시하고 졸라 좋네요. 아무튼 이렇게 졸라게 좋은 건터시 빈풀 5스타 호텔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선 방에 들어오니 졸라 섹시하게 생긴 욕실이 저희를 반기네요. 욕실이 뭐랄까 광과장스럽다고 해야 하나? 아잉 아물랑. 방에서 보이는 전망도 정말 기가 막히게 이쁘네요. 분위기가 너무 좋은 나머지 급설정 똥포즈 셀카제를 마친 저희는 우선 저녁을 먹기 위해 마누라가 인터넷에서 검색한 맛집으로 걸어서 이동을 하였습니다. 호텔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택시 타기가 좀 모해서 구경도 할 겸 걸어서 이동을 하였네요. 근데 막상 걷다 보니 이 밀려오는 폭풍우회가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 보통 베트남 사람들은 오토바이가 없거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잘 걸어 다니질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베트남 오셔서 한번 걸어보시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죠. 북부지방 하노이 쪽이야 선선한 날씨가 있어 걷기 좋을 때도 있다고 하지만 남부 쪽 호치민은 정말 5분 이상 걸어 당기면 땀으로 사우나를 감수하고 걸어 다녀야 하죠. 오토바이가 많아 위험한 것도 있지만 정말 이리 더운데 걷기란 쉽지 않죠. 그나저나 맛집이 생각보다 머네요. 한참 걸었는데 왜 이리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누라, 제대로 검색한 거 맞아? 마누라 검색 실력이 형편이 없네. 너무 엉망인 거 아니야? 야, 너 지금 돌았냐? 이게 죽고 싶어 환장을 했나? 어머 자기 혹시 나를 저 뒷골목에 데리고 가 때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지? 이게 또 뚜껑 열리고로 슬슬 건든다. 조용히 해라. 안 그럼 저 뒷골목에 확 묻어볼라니까. 자적이 지금 너무 살벌한 거 아니야? 거봐. 시청자분들 겁먹었잖아. 얼른 사과드려. 아니, 그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관 과장이 슬슬 건드려서. 관 과장, 집에 가서 보자. 집에 가서 보자고? 그럼 호텔에서는 안 때릴 거지? 나도 자기 사랑해.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뒷골목에 묻힐 뻔할 걸 간신히 모면했습니다. 저와 마누라도 이렇게 자주 티격태격하곤 하는데 대부분 제가 져줍니다. 또 이놈의 바다보다 넓은 아량으로 항상 마누라를 이해하곤 하죠. 아량 옆구리 조 터지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렇게 아량이 넓어서 지난밤에 액션캠 결제 안 해준다고 술 처먹고 들어와 꼬장 피웠냐? 아니 자기야, 내가 또 언제 꼬장을 피웠다고. 그냥 애교 좀 피운 거지. 자기는 남자를 몰라도 너무 몰라. 내가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카메라 언박싱 리뷰한다고 했는데 안 하면 내 꼴이 뭐가 돼?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고 해서. 뭐? 남아가 1년이가 중천이가 어쩌고 저째? 저번 편 영상 댓글 구글 번역기로 돌려보니 다 괜찮다고 하는데 어디서 이게 구라야? 여보는 정말 남자를 몰라도 너무 몰라. 남자가 또 가지고 싶은 물건은 가져야 이 넓은 뜻을 세상에 펼칠 수 있고. 야, 진짜 조 터질래 아니면 처밥 먹을까? 자기 너무 주먹을 꽉 쥐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냥 해본 소리야. 밥 먹으러 가자 배고프다. 나도 자기 사랑해. 그러고 보면 어른들 말씀이 다 맞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와 와이프는 이리 후덥지근한 날씨에 땀 뻘뻘 흘리며 걸어가다 곧 죽기 직전에 발견된 맛집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와이프가 구글링을 통해 검색한 건터 맛집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맛집에 사람이 참 많네요. 여기 오는 손님들은 대부분 이 지역분들이 아니고 여행을 온 타지 사람이라고 합디다요. 그렇게 가게 중간쯤에 자리를 잡고 앉은 저희는
이 집에 하나밖에 없는 메뉴인 냄룽이란 음식을 시켰습니다. 이 냄룽이란 음식이 다진 돼지고기를 양념에다가 동그랑땡마냥해서 숯불로 구운 것에 쌀국수를 가늘게 뽑아 그물면기로 엮어놓은 것에 야채를 곁들여 쌀종이로 싸서 먹는 음식인데 그 맛이 참 훌륭하죠. 그리고 이 집만의 특제 소스인 저 갈색 소스에 찍어 먹으면 그 맛이 참 기가 막힙니다. 톡 쏘지 않는 와사비 맛? 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고기 완자도 양념이 돼지갈비 맨기로 잘 돼 있어 맛이 참 좋네요. 야채와 쌀가락국수를 쌀종이에 쌓아서 그런지 식감도 참 좋네요. 한마디로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맛을 봤나. 맛으로 감히 나를 농락하다니. 내가 너를 용서치 않겠다. 다 먹어 없애버리겠다. 건터 지역 체감 물가가 있어 그런지 타지 사람들이 찾는 맛집이라고 하기엔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네요. 이리 맛나게 먹고 92,000동 나왔네요. 아무튼 그렇게 건터에서의 첫 저녁을 때운 저희는 다시 숙소로 발을 옮겼습니다. 또 마음씨 착한 우리 와이프가 길거리 구걸하는 분께 남은 잔돈을 주고 있네요. 오, 자기. 카메라 있다고 너무 의식한 거 아니야? 자기 어디 선거 출마해? 야, 이 광과장아, 이렇게 돕고 살아야 복 받는 거야. 전 이렇게 비같은 내 돈을 아무 거리낌 없이 주는 마누라가 조금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착한 광과장 마누라가 있어 아직 세상은 살만하다라고 공익광고 캠페인 모드로다가 훈훈하게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돌아오는 길에 택시를 타고 올까 조금 망설이다가 그리 멀지 않은 거리라 택시 기사에게 귀싸대기 맞을 수 있어 걸어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거리를 알고 돌아가는 길이라 그리 힘들진 않은 것 같네요.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 베트남 로또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밤 10시까지가 마감이라 시간이 다 돼서 구매는 실패를 하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베트남 로또도 한국과 똑같고 45개 숫자 중 6개를 맞추면 1등이고 1등 총상금이 한국 돈으로 약 10억 미만 정도이고 2월 되거나 로또 구매량이 많으면 상금이 더 늘어나죠. 한 게임당 10,000동의 구매가 가능합니다. 저도 평소 하느님 부처님 예수님 공자 맹자님 하며 자주 로또를 하곤 하는데 아직 한 번도 당첨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리 박복한 광과장. 아이곤의 팔자야. 니나노 어깨춤이 절로나네. 아무튼 그렇게 박복한 제 신세를 한탄하며 돌아오는 길에 저와 와이프는 능미아라는 5,000동짜리 사탕수수 주스 한 잔과 부오이라는 베트남식 자몽과 와이프가 피부에 좋다는 여우라는 과일을 사들고 숙소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 신선노름 특집 니나노 투어 건터편 영상은 총 3부작 미니시리즈 단편대 서사시로다가 기획해서 올려볼까 합니다. 다양한 에피소드도 많고 해서 한 편으로 마무리하기엔 무리도 좀 있고 대부분 이런 곳은 외국인보단 돈 좀 있는 베트남 사람들이 휴양여행으로 찾곤 하는 곳이라 이런 휴양여행을 한국인의 시각으로 영상에 담아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최대한 작업을 빨리 해서 많이 기다리지 않으시게 3-4일 간격으로다가 한 편씩 업로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만약 혹시라도 만에 하나 if however 영상 업로드가 늦어진다면 광과장 이승퀴가 밥 벌어 먹고 살기 요즘갑다 이라고 너그러운 대인배 포스로다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작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이놈의 미인은 어디 있다는 건지. 다음 편에는 최대한 노력해서 이놈의 미인을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3부 마지막 클로징에 이번 여행 총 경비를 정리해서 올리도록 할 예정이니 비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즐겁고 행복하고 섹시한 밤 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전 오늘 와이프와 놀러왔으니 활기찬 저녁 되도록 하겠습니다. 활기차게 좋아요, 구독, 이쯤 되면 불쌍해서라도 힘내라고 혹쇠리 박아주세요. 광과장 이만 물러가고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